예,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자, 금일도 여러분들과요, 좋은 물건을 찾아 나서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금일 살펴보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가성비를 한번 그러니까 가성비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일 살펴보는 노선은, 자, 지하철 노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가 그 월판선, 예, 얼마 전에도 살펴봤는데요. 자, 월판선이면 지금 월곶에서 판교만 가는 거냐? 그렇진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월곶에서 판교만 가는 게 월판선인 줄 알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구송도라고 있습니다. 구송도. 자, 요 송도 지역이란 요쪽이거든요. 요쪽에서 자, 판교까지만 가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강릉까지 가요. 그래서 송도에서 강릉까지 간다. 자, 그 구간 안에 자, 이 좀 연결 중심선에 있는 게 바로 월곶 판교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판교까지 가는 게 송도에서도 판교까지 간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연수역도 봐야 되고 원인제역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호구포역도 봐야 되고 인천 논현역도 봐야 되고 소래포구역도 봐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대부분이 자, 판교 비싸고요. 인덕원 동탄선 지나가는 그 인덕원역 일대 있잖아요. 비싸요. 자, 안양 비쌉니다. 자, 그리고 청계역 일대 뭐 아파트 신축 되게 많이 올랐고 내손 예, 내손동에 있는 재개발구역 가격 굉장히 비쌉니다. 광명 KTX역 비싸요. 자, 시흥 장현역 그러니까 이 장현 이 택지개발지구 있잖아요. 그래서 시흥시청 주변으로도 보면 분양가가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장곡동이라든가 또는 이제 시흥시청 주변에 구축이 조금 있고요. 좀 저렴한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곶에 그 좀 풍림 아이원 1차, 2차, 3차, 4차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물건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소액 투자라고 해서 많이들 들어가곤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에는 뭐 나쁘다라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이제 그때 조금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이 월곶,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된다는 건 굉장히 큰 호재고요. 또 주변에 보게 되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쪽 지역에 이 뭔가 관광지로서의 그 역할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좀 부족한 면은 많지만. 자, 그리고 또 이쪽에 좀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기에는 조금 유해시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유해시설이라고 하면 딴 게 아니라, 자, 좀 보기 안 좋은 모텔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좀 밀집되어 있고, 또 이제 이곳이 그 포구기 때문에 또 횟집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 아파트가 그동안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저평가되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이쪽에 보게 되면 지금 수인선, 자, 월곶역이 있는데, 앞으로 월곶 판교선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보면 풍림 4차, 3차, 1차,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아파트였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를 끼고 사면 약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면 자, 갭 투자가 가능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찾아 나서다 보니까 이 월곶 그리고 판교선이 시작되는 자 부분으로 알고 자 이 월곶역 일대 아파트들을 갭 투자를 하셨는데 이 월곶 판교선이라고 해서 월곶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송도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송도에서. 자, 그랬을 때 이쪽 지역 지금 한 5, 6천만 원 들여가지고 투자하신 분들 많은데 일단 저라면 제가 상담을 했다면 또 상담을 해드린 분도 많죠. 자, 그랬을 때 상당히 인천에서 살기가 좋고 좀 나름대로 이 소득 수준이 높은 이 인천 자 논현동 일대 가격이 굉장히 안 올라갔어요. 안 움직였어요. 자, 그래서 이쪽 지역이 언젠가는 한번 올라갈 건데 아마도 그 시점이 그 월판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주목받는 시점에 이 인천 논현동 일대가 가격이 움직일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최근 이 논현동 일대가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실거래가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매물 호가도 보게 되면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매물들도 거래 체결도 좀 예전보다는 강도가 세졌고 지금 물건들도 일부 자 보이콧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셔도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쪽 지역이 일단은 자 1번으로 올라갈 거고요. 자, 월곶 판교선 그래서 이제 월곶과 그 다음에 이제 수인선이 만나는 이 월곶역 일대 있잖아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논현동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자 2차적으로 따라오는 지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쪽 인천 논현동 일단 상대적으로 자, 유예 시설이 월급보다는 뭐 모텔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지역이 5, 6천만 원이면 자, 이 갭 투자가 가능해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도 월판선, 자, 타 지역들이 비싸니까 이쪽 지역 좀 저렴하다. 그래서 많이들 눈여겨보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자, 주변의 지역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인접하고 있는 지역,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주거단지로 구성되어 있고 또 지하철 노선도 지나가고 있고요. 똑같이 자, 이 그 월판선 절차가 정차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상권들도 자, 이 아파트 단지에서 뭔가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상권들도 갖춰져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쪽에 보면 학교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자, 월급보다는 이쪽이 좋았어요. 근데 이쪽에 다른 게 아니라 좋으면 비싸겠죠. 근데 비싸긴 해요. 근데 그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아파트의 매매 가격 차이는 분명히 있었고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전세를 끼고 자, 매입을 한다라는 가정으로 보게 되면 자, 이쪽 지금 통림 아이온 월곡 같은 경우에는 자, 5, 6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쪽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자, 1억 원 이하에서도 투자가 가능했고 자, 6천에서 한 7천만 원, 8천만 원에도 투자가 가능한 물건들이 전세를 끼고 살 수 있을 만한 물건들이 상대적으로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쪽 쪽 좀 눈여겨 봤어야 되는 부분이고 자, 먼저 들어가서 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으로 이제 들어가신 분도 있고 순수 투자 목적으로도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자, 이 논현동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쪽 쪽에도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자, 역사 주변으로 보면 아파트 단지들 인기 단지들 많고요. 또 학교가 잘 갖춰진 이 아파트 단지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비교를 하신 다음에 지금이라도 좀 눈여겨보시고 자, 내 집 마련을 하신다 그러면 나쁘지 않아 보여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자, 여기 논현동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많이 올라가면 이 월곶 풍림 아이온 일대 아파트들도 분명히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이 논현동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논현동에서도 아직까지도 좀 안 올라간 아파트가 있어요.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이쪽에 있는 논현역, 그다음에 소래포구역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 5단지 아파트,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아파트, 그 꿈의 그린 아파트, 신일 해피트리, 그리고 이제 지금 휴먼시아라든가 이런 시정 GL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소래포구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이 가까운 아파트, 그리고 또 이제 그 학교들도 대부분 이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아래쪽에도 보게 되면 뭐 10단지, 11단지, 6단지 에코 메트로 아파트 단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도 나름대로 이제 학교라든가 이런 단지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이쪽이 먼저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오늘 보고 싶은 얘기는 이 호구포역이라고 있어요. 호구포역.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돼. 앞으로요. 그랬을 때 지금 왼쪽에 보게 되면 이 위성지도 하나 한번 볼게요. 이쪽은 이제 지금 남동공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 이쪽에 지금 뭐 운동장, 테니스장, 그리고 이제 공원들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요. 논현포, 자, 근린공원도 갖춰져 있고. 그럴 때 지금 요 논현 휴먼시아 1단지 숲속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격적으로 별로 안 움직였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집 마련하면서 좀 투자 목적으로 지금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딱 좋은 아파트라고 보여지는데 이쪽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가격이 지금 조금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좀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자, 이 아파트 지금 현재 입지적 위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지금 이쪽에 보시면 논현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를 보게 되면 아래쪽에 이제 논현 유치원도 있고요. 단지 내에 이제 고등학교 있고 또 이쪽에 약간 상권도 갖춰져 있고 또 농곡초등학교라고 해서 인근에 또 그 초등학교도 이렇게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2단지, 그 다음에 1단지, 그리고 이제 논현 휴먼시아 1단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가격이 움직이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역사와 가장 가까운
노년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매매가가 3억 1천만 원이고요. 3억 1,500, 3억 1,000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 지금 최근의 가격 그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2020년 1월 자 84제곱미터 이 아파트 12층이 3억 800, 24층이 2억 7,500, 그리고 2019년 12월에 18층이 3억, 그리고 또 이제 그 11월 달은 2억 9,800, 2억 7,800, 그 다음에 2억 7천, 이렇게 이제 거의 가격이 2억 9천 전후 3억 원대에서는 이제 가격이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네이버 호가는 아직 체결되지 않은 계약이지만 일단은 매도자가 이 가격에는 내가 거래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이기 때문에 지금 실거래가와 이 매매 호가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인천 논현역이라든가 또는 이제 소래포구역에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 좀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 이 호구포역 자 주변에 있는 자 논현 숲속마을 휴먼시아 이 아파트 단지 좀 여러분들께서 지금 눈여겨 보신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안 움직인 가격에 좀 접근이 가능하더라.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아파트를 매입한다 그랬을 때, 자, 거주 목적, 투자 목적으로 이제 매입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내가 또 전세를 끼고 또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자, 그랬을 때 84제곱미터가 지금 2억 5천, 15층이고요. 2층 같은 경우는 2억 3천, 그리고 16층 같은 경우는 2억 7천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2억 5천 정도라 그러면 매매호가, 자, 3억 1천, 3억 1,500이다. 그러면 지금 약, 최저 4천만 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6,500만 원이면, 자, 이 아파트 84제곱미터를 끼고서 매입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를 지금 주목받고 있고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죠? 자, 바로 수인선이 지나가고 자, 판교까지 가는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아파트 지금 현재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872세대 2009년입니다. 그래서 준신축 아파트고요. 11년 차 된 아파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전경을 보게 되면 지금 이게 단지 입구 전경이고요. 아파트 풍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굉장히 살기 괜찮은 자 외관을 아직까지는 갖추고 있는 준신축이기 때문에 자 거주 목적으로 또는 이제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직주 근접상으로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단지 내 유치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보신다 그러면 괜찮은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 자 우리가 이 여러 가지를 따져야 돼요. 정주 여건도 따져야 되고요. 투자 금액도 따져야 되고요. 주변에 먼저 올라간 게 있으면 또 주변에 좀 덜 올라간 것들을 또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자, 반복하셔야만 부자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 더 빠른 남들보다 빠른 자 부의 축적도 가능하고 부가 축적되는 만큼 자 여러분들 눈덩이 한번 굴려보셨죠? 눈덩이가 크면 클수록 한 바퀴 한 바퀴 굴릴 때마다 더 커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가성비가 있는 물건들 자 이런 것들을 꼭 비교해서 찾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저 아파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쪽 지역 지금 논현동 일대도 지금 비교해서 매입한다 그러면 입지적 가치가 이쪽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좀 차별화돼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고 취득해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가격대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으로 보게 되면 논현동하고 인접하고 있는 이 호구포역 주변에 이 주공 아파트 그래서 주공 1단지 2단지 그리고 이제 논현 휴먼시아 1단지 자 이쪽이 지금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눈여겨봐라. 자 그리고 이제 가격이 이쪽에서 먼저 움직이고요. 이쪽에서 먼저 움직이면 이제 앞으로 이 월곶으로 이제 투자자들 많이 들어갔다 그랬죠. 5천만 원 전후, 6천만 원 전후로 해서요. 자, 그랬을 때 이쪽이 이제 3번 정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가치가 앞으로 이제 이야기도 많이 나올 거고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곡역 일대 있죠. 장곡역이 이쪽에 생겨요. 장곡역이 바로 이쪽에 생기는데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또 이쪽에서는 인기가 있을 거고 또 우측으로 가게 되면 이 대동 청구 아파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흥시청역
트리플 역세권인데 이 신안산선 내려오고 서해선 그리고 이제 월곡 판교선이 지나가는데 지금 이쪽에 보면 아파트들이 굉장히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요. 근데 이 역세권에 들어가는 신축 아파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변에 보게 되면 이게 참 아쉽고 대동청구 아파트 20년 차 된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일단 여기에서는 최대 트리플 역세권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앞으로 월판선 이야기가 나올 텐데 관심을 가질 만한 아파트 단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여러분들 항상 이 비교 잘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금일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월곶, 판교선, 자, 한번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여기 송도에서요. 자, 판교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빨간색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빨간색 급행열차. 자, 그리고 노란색은 완행열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송도 빨간색이고요. 시흥시청 빨간색이고, 광명 KTX 역사 그 광명역이죠. 빨간색이고요. 인덕원 빨간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교 빨간색이고요. 이거는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급행열차가 가는 역, 이 주변 역사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완행열차, 열차가 지나가는 뭐 연수, 원인제, 논현, 소래, 올포구, 그 다음에 호구포, 그리고 또 이제 장곡역, 그리고 이제 매화역, 석수역, 그 다음에 안양역, 안양종합운동장역, 청계역, 서판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월판선이 지나가는 정차하는 이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보다는 좀 약할 거예요. 상승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월판선이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고 테크노밸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판교의 테크노밸리, 과천의 테크노밸리, 시흥강의 테크노밸리, 그리고 매화에도 산업단지가 들어서고요. 또 인천에 남동공단도 있고요. 그랬을 때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자리가 자 연결되는 이 월판선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월판선, 지금 월판선 같은 경우에는 그럼 속도가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개 노선 있잖아요. 자, 그 급행이 다니는 열차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완행 좀 천천히 다니는 그 월판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천천히 다닌다는 월판선 자체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9호선 44km고요. 자, 수인선 급행 같은 경우에는 51km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인 1호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동인천에서 용산행이 약 44km고요. 자, 그래서 이제 9호선, 그리고 이제 수인선, 경인 1호선이 40km대 이상에서 달리고 있는데, 자, 월판선 같은 경우에는 그 원행이라고 했습니다. 급행이 아니고 완행이 71km, 굉장히 빠른 거예요. 굉장히 70km대. 그 다음에 이제 월판선 급행은 107km대입니다. 107km대. 그래서 송도에서 판교까지 굉장히 빨리 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 송도에서 출발하면 송도 급행이 송도에서 출발하죠. 급행 송도에서 107km로 달리게 되면, 자, 송도에서 시흥 장현, 광명, 그리고 인덕원, 그리고 이제 판교, 이렇게 5정거장이 그 월판선 급행이 정차하는 역이다. 굉장히 빨리 간다. 자, 월판선 완행도, 자, 여러분들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71km,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간다. 자, 그래서 월판선이 빠르게 이동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인천 논현동이나 호구포역, 자, 그 소래포구역 같은 경우에는 월판선 완행인데, 이 완행으로 가는 게 9호선 급행이나 9호선 급행보다 빠른 거예요. 완행인데 수인선 급행보다 빠르고요. 경인 1호선 급행보다 훨씬 빠릅니다. 자, 공항철도 급행 75km인데 공항철도 급행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월판선 완행이 웬만한 급행보다 훨씬 빠르다.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과 지금 이 월판선 라인, 그래서 이제 인천 남동구 일대 이 논현동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인근 자 월곶 일대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살펴봤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곶 판교선이라고 해서 잘못 알고 계셨던 분들도 이제 이 인천 쪽에도 이제 월판선이 지나간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쪽 지역 좀 비교를 했으면 인접 지역인데 좀 아쉬운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요, 여러분들과 유익한 내용으로
이 부동산을 자,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가는 자,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